일단 외모 지상주의 이런 말이 참 많죠.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거를 자본주의의 폐해 이지랄 한다고 해서 뭐 현실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돈이 5번째 안에 드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의 시발점이자 본질이죠. 예를 들어 사랑의 본질도 돈이 있어야 되고 가족의 정, 형제 간의 우애 이런 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례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안 봤어요? 그쵸? 돈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랑 똑같은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뭐 외모가 최고다 그것만 신경 써라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다.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다 상업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외모력, 버프에 대한 쓰여지는 소비는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찐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경을 안 쓴다고 박박 우겨대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투자를 못했고 소비를 제대로 못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나중에 밸런스를 끼워 맞추느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수준과 레벨, 등급이 올라갈수록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워라벨이든 라이프 스타일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균형을 맞추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습니다. 주변에서 골고루 밸런스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도 받고 열등감도 느끼고 질투심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내 수준이 올라가고 점점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생각할수록 다양한 분야에 욕심도 내고 약간의 기본 이상의 혹은 기본만큼의 것들은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외모 관리가 꼭 누가 봐도 서구적으로 생겨야 되고 잘생기고 이쁘고 화려하고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볼 때 깔끔하고 세련된 고급스러운 이미지. 예를 들어 노숙자 같은 머리와 코털 정리 안 된 지저분한 모습과 수염을 멋으로 기른 게 아니고 관리 안 해 너저분해진 그런 모습이나 누런 이빨, 씻지 않아서 냄새나는 모습 이런 거 외모 관리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고 반대의 모습은 외모 관리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뭐 스킨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외모 관리에 속할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진 환경이나 조건에 비해서 최대한 극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해는 놓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분배해서 투자하는 거 이걸 외모 관리라 보는 거고요. 아름다움이란 게 왜곡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좋은 외모를 가져가고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냥 아무리 뭐 남들 눈에 비춰지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들 눈에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게 여러 가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아지는 거는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원래 아름답고 멋진 감정에 대한 거는 문명 이전에 생물학적으로 본능이라고 합니다. 책이나 과학적인 여러 가지 문헌이나 사실 증명에 의해서도 종족 보존을 위해서 더 화려하고 혹은 아우라 있게 보여지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서로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서 커 보이려고 하고 몸집이 강해 보이려고 하고 혹은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구애 활동 동물의 왕국에서 보잖아요. 그만큼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외향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동물들한테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동물들의 라이프 패턴, 특히나 생존과 번식에 대한 그런 밸런스를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외향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물론 선천적인 혹은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상업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는 아름다움이나 멋짐을 가꾸기 위한 다양한 후천적 노력과 물질적인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인정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찐따입니다. 혹은 사회 부적응자 아니면 인기가 없고 대부분 그런 거 욕하는 사람들 피해의식, 피해망상 환자들이 많아요. 누구나가 인정하는 잘나고 똑똑하고 지식인들이 뭐 외모 가꾸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혐오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진짜 못생기고 그런 사람들 성격이 더럽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뭔가 문제나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남을 까내리고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성격도 좋은 것도 아니야. 외모도 구린데 인성도 개차반이야. 능력도 없어. 삶에 대한 동기부여 타인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는 이타심,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처럼 약간 정비례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자아도취에 빠져서 정말 사회 악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의 비율보다는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더 무섭고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되게 예쁘고 잘생기고 가진 게 많아서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사는 거에 비율도 있겠지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사회를 더 망치고 비관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못나고 열등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는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나 뉴스에서도 나옵니다. 관계나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에 있어서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 훨씬 이상이에요.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외모라는 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식이 못생겼다고 막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부모님은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예쁘고 잘나면 카톡이든 SNS든 모임이든 간에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부모님들 있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지셔서 너무 팔불주처럼 자랑하고 다니냐, 아니면 사회성이 높으셔서 간접적으로 주변인들이 알아서 살짝만 느끼게끔 해주느냐, 이 차이인데, 사실 아기 시절부터 혹은 커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외모가 뛰어나고 잘나면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거리도 생기고 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쁘면 막 어디 자랑하고 싶고 올리고 싶고 그렇잖아. 내 부모님이 잘났으면 우리 부모님 사진 한번 볼래? 막 이러면서 한번 여자친구나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기 쉽잖아. 어디 가서도 아유 아드님이 따님이 잘났네요, 예쁘네요, 잘생겼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도 우쭐하고, 진짜 누가 부모님 닮아서 예뻤구나, 잘생겼구나, 몸매가 좋았구나, 체격이 좋았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이게 이 영향력이 그냥 기분 좋네 이 정도를 넘어서서 되게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고 중장기적인 자존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니까요, 살면서. 그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거는 말하지 않아도 스킵할게요. 그다음에 교육 환경에서도 그래요.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받기도 하고, 직장에서 역시 성공의 자질로 평가되기도 하고, 조건으로도 치부되기도 합니다. 외모력이. 그리고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중요한 미팅이나 계약이나 이런 거에서도 신뢰감 주는 외모, 혹은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는 아우라 넘치는 외향적인 모습들, 혹은 법정에서의 공방이나 판결에서도 그 세팅, 이미지 메이킹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향방이 갈리고 중요한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한 편견은 심하면은 인종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하기도 하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결코 경시하면 안 되고, 외모에서 받는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나 어드밴티지를 어떻게 극복하거나 보완하고 장점은 더 살려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정치가도 외모가 또 중요하고요. 잘생긴다고 예쁘다고 유리한 그런 뜻이 아니고, 외모에서 나오는 이미지 자체가 자기의 정치 생명이나 향방이나 표심이나 단결력에서도 복리이자처럼 쌓이면서 큰 영향이 되는 거죠. 연예인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 가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치가,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도 심지어 그 외모력의 조합에 따라서 실력 능력, 이런 외모까지 갖췄어 이러면서 상품성이 더욱더 강력해지죠. 인기의 지속력이라든지 파급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뭐 외모를 활용해서 우리가 외모의 포로가 된다거나, 미디어 매개체에서 외모의 욕구가 너무 커지면, 외모에 대한 환상 혹은 집착, 강박이, 욕심이 커지면 사람들은 때로 비정상적으로 히스테릭하거나 정신병에 걸리고 조울증, 거식증, 폭식증, 자살까지도 이루어지죠. 외모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혹은 중독이 되죠. 그러한 과잉의 상태, 그런 과정 중에 단기간에 쉽게 외모를 이끌어주는 성형수술 같은 거는 시장성이 엄청나게 커졌죠. 끝도 없이 주가를 높이고 있는 게 성형수술 시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칼을 드는 성형수술 이런 것도 필요한 분,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분, 이분은 필요하겠다,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겠다, 치명적인 거를 기본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부작용이나 이런 게 많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거는 컨설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주의점이나 감내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리스크 같은 것도 돈이고, 그거에 대한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지만, 이제 내면적인 거나 외부적인 것도 컨설팅을 많이 해드릴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건 비단 성형시장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인생의 항목이나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든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구분을 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게 최적화된 대응을 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중에서 수술공장처럼 운영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의사분들이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것도 목격을 해요. 그렇게 리스크를 감행하고 의학이라는 이름의 미명하에 진짜 이상하고 기괴한
상품이나 아니면 너무 마루타같이 극단적인 상품들도 나오죠. 결국 개인이 성형 시스템 자본주의 외모지상주의에 맞춰서 완벽히 변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풍토를 만든 부작용이 많은 사회가 변해야 되는지, 관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고요. 어쨌든 웅호론자와 아니면 극단적인 비관론자가 되기보다는 우리 생활에 깊이 파고든 논점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취할 건 취하고 지향할 건 지향해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각자가 자기만의 더 원하고 뭘 더 싫어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외모지상주의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극복이라기보다는 적응이겠죠. 생존이자 창조이겠죠. 꼰대 같은 말인데 어쨌든 대척을 하고 창조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기만의 길로 적응하면서 생존하면서 부정도 하지 말고 그래도 관리는 하자. 근데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 것이며 어느 정도의 현실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끊어낼 수 있는지 적당한 선에서, 이 선도 분명히 정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해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요즘 사회 현상들이, 옆집 철수, 옆집 영희의 인생의 변천사, 드라마틱한 과정들이 우리한테 많은 설득력을 주죠. 부추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찰을 하게끔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 많은 그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인간관계, 사업, 마케팅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 외모에 대한 요소도 분명히 자기 스스로 깊게 고민도 하고 메모도 하고 대화도 하고 거울도 보고 글도 써보고 다른 사람과 토론도 해보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절충하고 합의하고, 성형이나 외모 주상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외모가 미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는지, 이 선을 너무 막히신 분들은 조금 개방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열리신 분들은 그 부작용이나 아니면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닫을 필요도 있다. 그래야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이나 욕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나 한계선을 정해서 움직일 수 있다. 범주 안에서 돌고 돌아야 사람이 과유불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계속 조져야 됩니다. 그래야 밸런스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밸런스 이론, 시소게임에 대해서도 계속 저울질하면서 내 모습을 메타인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말이 길어지고 보니까 좀 발음도 꼬이는데 어쨌든 외모의 그런 생각, 고찰, 성찰 오늘 해봤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거나 궁금점이 있거나 아니면 의견이 다르신 분이거나 좀 더 복돋아서 힘을 좀 실어주실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또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